스캔들은 아니고요. 그냥 오늘은 정신병원 가지고 보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세상이 지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네, 김광상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제 성남시청에 대해서 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이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때문에 진행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처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김부선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뭐 신체에 어떤 점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경찰은 그게 아니고 지금 분당경찰서거든요.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바른미래당에서 고발한 것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을 강제 입원시켰는지.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렇죠. 네, 강제 입원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장이 어떤 권력을 동원한 것인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제 입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강제 입원을 시켰느냐 안 시키는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뭐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제 압수수색할 때는 뭐 자택, 그다음에 성남시청에 있는 뭐 통신 관련, 전산 관련 이런 것들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결국 나온 것은 휴대폰 2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대폰을 목적으로 해서 압수수색이 들었다고 한다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해 줄 수 있느냐? 그걸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압수수색이 필요 없었고 더군다나 아주 민감한 문제인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 없었거든요. 신체는 보통 이제 휴대폰 같은 걸 압수수색할 때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일단 신체가 이제 우리가 알을 게 신체 검증이 있고 신체 압수수색이 있어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옷 같은데 소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물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신체 검증은 몸 자체의 어떤 점이랄지 아니면 이제 흉터에 관한 거 할 때 이제 신체 검증 영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미리 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가서 아니 뭐 휴대폰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메일 제출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걸 꼭 압수수색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근데 3개월 만에 다시 압수수색을 한 건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서 한 걸까요?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계속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전혀 드러난 것이 관련된 것이 없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경찰에서 강수를 안 둘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걸 시도를 해서 뭐 압수물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 경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단서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서에 의해서 성남시청과 이재명 지사의 집 또는 뭐 휴대폰에서 뭔가를 좀 얻을 수 있다고 경찰은 생각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이 치명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 사건이 처음 논란된 게 6년 전이잖아요. 근데 6년 전이면 휴대전화를 바꿔도 한 4-5번은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휴대전화 압수한다는 게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뭐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휴대폰을 좀 바꿨다 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랄지 지사 경선 과정에서 누구와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통화 내용에서 어떤 뭐 증거를 인멸을 지시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걸 대책을 세웠다든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증거도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뭐 6년 전의 일이라서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목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재명 지사가 SNS에도 특검 수준의 어떤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제가 이 말에서 좀 주목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뭔가 감정이 좀 묻어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김여상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아니 그 이미 제출을 요구하면 될 것인데 네. 옛날에 김경수 지사도 사실 이미 제출 요구해서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신체에 대한 영장 이게 사실 또 최근에 어떤 김부선 씨의 신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추락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함께했던 안희정 전 지사도 사실은 뭐 미투 문제 때문에 낙마했고 네. 단지 최성 전 고양시장도 공천을 아예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렇지만 같은 정권이고 같은 그런 여건인데 네. 이걸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자기를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다는 게 저게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좀 너무 우군이 없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무슨 뭐 성명 하나 나온 게 없어요. 네. 누구 하나 반발하는 이 어떤 제스처 하나 취한 게 없거든요. 굉장히 아마 외로움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혹여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가 혹시 숨겨 있는 게 아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년 전 거잖아요. 네. 6년 전에 핸드폰을 지금 뭐 사실 한 몇 번 바꿨을 텐데 지금 압수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뭔가 액션 자체 즉 영장 발부 자체가 뭔가 자기한테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하고의 관계라든가 앞으로 대선과도에 있어서 네. 본인이 느끼는 부분이 좀 어제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또 방어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당이 이 상황에서 방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이미지가. 네.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대선 주자로 나가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도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친형과 관련된 문제였고 그런 문제가 물론 민주당이 지금 인정한다고 제가 표현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민주당이 여기에서 무슨 논평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낸다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그럼 마치 저런 일에까지 민주당이 내면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려는 거 아닌가, 검찰에 압박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고소를 아무도 안 했잖아요. 고소를 하니까 이번에도 바른미래당에서 선거기간 동안 고소를 해서 조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압수수색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뭐 무혐의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은 또 얼마나 옆으로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억압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이재명 지사에게도 명확하게 잘 해결되면 도리어 대선 과정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민주당과 관련해서 사실 김경수 지사와 상당히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여론조작이잖아요. 또 이게 문제가 되면 사실 민주당의 어떤 전에 대선과 관련된 또 정당성이랄지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여당과 현 정부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부분이 있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여권에서 굉장히 옹호를 한다랄지 아니면 뭐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요새 어디까지나 이제 강제 입원과 관련 가족사와 관련된 거고 네. 또 김부선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까지 뭐 어떻게 뭐 논평을 냈는지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사건과는 좀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어제 압수수색은 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이 스캔들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어제 동시에 좀 터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이재명 지사의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검증 받으시겠다고 그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네, 위원님 계속 이렇게 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지사 측은 저기에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병원까지 가서
실제로 자신이 직접 신체 검증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확한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인지 아직까지는 뭐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 쉽사리 끝나지를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도 사실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이제 군 면제 문제 때문에 신체 검증을 사실은 이제 그때 현대 세브란스 가서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어렵이 없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신체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사와 관련된 아주 은밀한 문제도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김부선 씨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재명 씨와 자기와의 관계를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과 개인적 관계는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 이제 김부선 씨가 내놓은 카드를 뭔가 본인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뭔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만약에 점이 없다는 게 나타나면 김부선 씨 측에서도 되게 큰 타격을 입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김부선 씨 주장이 자체가 굉장히 음해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뭐 아직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못하지만 어쨌거나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모험을 감행할 겁니다. 만약 이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검증 자체가 엄청난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 레윈스키 사건도 예.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캔들 하나 자체가 어쩌면 그때는 뭐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으니까 뭐 탄핵까지 나왔던 것이고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인데 이제 나중에 대선 도전을 꿈꾸고 있는 분이니까 만약 이런 게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만약 또 이 과정에서 뭔가 깔끔하게 끝나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또 보면 더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도 이 이재명 지사 측에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 실제로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 검증을 받을 생각이 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저희도 직접 받았고요. 채널A 취재진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네. 확정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 이 전 발언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이다. 이런 발언들도 전해져 왔는데 네. 그런데 또 저희 채널A가 어제 김부선 씨 변호인이죠. 강용석 변호사하고 접촉을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체 검증,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 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작태다. 이 말을 들어보면요, 변호사님. 사실 이제 점이 있다. 이게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이 지난 4일인가요?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됐을 때 이 신체적인 특징을 공개하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김부선 씨의 네. 이 녹취 파일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점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김부선 씨 얘기 나온 다음에 사실 점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점의 부위가 굉장히 은밀한 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밀한 사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예.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강현석 검사가 또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가 점 하나로 건데 이거의 어떤 뉘앙스 자체는 그 녹취 파일에 보면 김부선 씨하고 이제 공기영 작가의 녹취 파일에 보면 뭐 그 은밀한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가족사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점 이외에도 다른 걸 이탈을 내고온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뭔가 김부선 씨가 이제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면서 이 하는 전략적인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보는데 이거 하나씩 풀어가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미지랄지 이런 거에 좀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 과정에 보면 치욕적이고 정말 반인권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데미지를 이재명 지사가 입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신체 검증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때요. 특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그 옛날에 이제 간통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간통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가 신체 어느 부위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 수사할 때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받을 때 물어봐요. 아니 저쪽 상대방이 얘기에 의하면 어디에 뭔 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네. 그러면 사실하고 인정을 해버리면 검증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사실은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그
근데 검증 형태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 수사관이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수사보고를 치는 형식으로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 공인된 인물이고 이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온 국민들의 네.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는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해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